양육비 5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너가 키워.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지민, 올해 34,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현우 씨를 만나 사랑이란 걸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랑만으론 되지 않더군요.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든 게 삐걱였죠.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고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죠. 예단은 천은 기본이래. 고모, 이모, 삼촌, 숙모까지 챙기려면 이불이며 정장이며. 지민이 쪽에서 보탠 거? 그건 내가 덜컥 애부터 가져서 그런 거잖아. 혼수, 예단, 집 문제. 양쪽 어른들 말씀은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았고 결혼식이 아니라 매매 계약서를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조용히 집을 알아보았고 결국 친정엄마가 본인 살던 집을 내놓으면서 1억을 보태줬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혼자 살기엔 그 집은 너무 커.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니까 너희는 그 돈으로 잘 살아보렴. 울컥했죠. 아빠 없이 저를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 이제야 좀 쉬시나 싶었는데 또 저 때문에. 현우 씨 쪽에서는 5천만 원을 겨우 맞췄고 그마저도 대출을 끼어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공동명의? 말도 안 돼.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지. 내가 사고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결혼 전부터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참 순진했던 거죠. 결혼 후엔요? 시댁 어른들이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때나 들이닥치셨고 냉장고, 가구, 커튼, 그릇까지 다 시어머니 마음대로 고르셨어요. 지민이? 뭐 좀 알기는 하냐? 이건 때 안 타고 오래 가니까 그냥 이걸로 해.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 별장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를 가졌고 조리 중에도 혼자 일했습니다. 출산 후 산후우울증이 왔지만 아이 웃음 하나에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현우 씨가 제 인감도장을 몰래 썼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냈다는 사실을요. 월급 통장이 가압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몰랐어.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일단 내 명의로 대출 좀 냈어. 너도 알잖아, 엄마 상가. 남편도 시어머니도 말합니다. 당신은 그냥 모른 척 살림이나 해라. 그리고 끝내 이혼 얘기가 오갔고 아이 문제로 마지막 대화가 오갔습니다. 양육비 50만 원 줄게. 너가 키워. 난 절대 못 키워. 얄미워서라도 못 키워. 남자가 어떻게 애를 키워?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지. 그 순간 저는 이 결혼, 이 가정, 이 사람들과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키워. 난 못 키워. 현우 씨의 그 한마디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애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책임을 피하려는 아이 같은 존재였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민우를 안고 현우 씨가 다니는 병원 앞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아, 여긴 왜 왔어? 애까지 데리고. 당신이 책임지라며. 난 지금부터 회사 사람들에게 당신이 한 짓을 다 말할 거야. 현우 씨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야, 지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미쳤어. 나, 내 꼬리표라고 했지? 꼬리표는 원래 눈에 띄게 달려 있어야지. 회사 직원들 눈빛이 쏟아졌습니다. 수간호사, 원무과 직원, 환자 보호자까지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결국 현우 씨는 저를 끌고 인근 카페로 갔습니다. 지민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대출은 내가 갚을게. 대출뿐이니? 내 엄마 명품 사고, 홍삼 사고,
너희 상가 이자 다 내 월급에서 빠졌어. 너 통장 관리한 이유가 이거였지? 아, 미안해. 그냥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그만해. 나는 내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야. 남편한테 인감도장 도둑 맞는 기분 알아? 나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야. 며칠 후 병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지민 씨 최근에 개인적 문제로 병원 이미지가 훼손된 점 알고 계시죠? 제가요? 제가 왜요? 진료실 앞에서 고성. 그 상황 병원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결국 저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됐고 다음 승진 후보 명단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 했습니다. 지민 씨, 결국 또 일을 저질렀네요? 그 성깔 어디 안 가요. 그 애 키우는 거나 잘하세요. 어머니, 그 입 닫으세요. 지금 그 애는 어머니 아들이 만든 결과예요. 모든 걸 걸고 한 결혼, 하지만 남은 건 빚, 아이,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혼, 그리고 모든 것과의 결별이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대신 이젠 당신 쪽에서 키워. 나는 그 아이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아빠답게 살아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민우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 작은 숨소리, 손가락 하나 움츠리는 것도 제겐 모든 걸 잊게 해주는 힘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 아이조차 싸움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들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로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 씨가 저렇게 달라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라면 발 뻗고 도망갈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어머니가 법정까지 이끌고 간 거였죠. 우리 손주,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지민 씨처럼 회사 다니는 사람이 무슨 육아를 해요? 아이요? 걔는 당신들 쇼핑 목록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데려가려 하지 마세요. 며칠 뒤 내려진 판결은 본 법원은 자녀 민우 군의 양육권을 아버지 박현우 씨에게 귀속함을 명합니다. 그 순간 모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낳고 제가 키웠는데 엄마라는 이유로 일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빼앗긴 거야? 판결문을 든 채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민우가 시댁으로 가던 날 현관문 앞에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민우야,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할 거야. 너도 가끔 엄마 생각해 줄 수 있지? 민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어린아이의 눈빛에 담긴 불안함과 낯설미, 제 심장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민 씨, 이젠 우리 현우도 새 출발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가 있으니 재혼도 어려워요. 지금 민우를 데려간 게 다시 며느리 데려오기 위한 쇼였나요? 애는 핑계고 체면이고 조건이에요. 지민 씨도 현명하게 사세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민우는 절대 거기 둘 수 없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되찾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시댁에서 방치된 정황을 수집하고 현우 씨의 재정 상태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의 체납 내역까지 확보했죠.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지닌 자가 가질 수 있는 체면, 권위, 조건, 그런 걸 원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민우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이 전쟁, 이번엔 내가 이긴다. 아이를 빼앗기고 난 뒤 저는 하루하루를 죽은 듯 살았습니다. 출근해선 웃는 척, 일 마치면 아무도 없는 집에 앉아 민우가 남긴 장난감만 바라보며 울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겨우 마음을 다잡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박지민 씨 보호자 맞으시죠? 지금 아이가 혼자 응급실에 와 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체온이 39도, 탈수 증세에 토사까지. 아이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누가 데리고 왔나요? 택시 기사분이 데려다 주셨어요. 아이가 고열로 쓰러져 있었다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현우 씨는 지방 학회 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민우는 그 집에서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어. 너 도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야, 엄마가 돌보다가 잠깐. 잠깐? 내 아들이 열이 40도가 넘는데 잠깐이라고? 지민아, 나도 정신이 없었어. 그래, 이제 그 정신없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는 없겠지. 저는 민우를 병원 퇴원 직후 제품으로 데려왔고 그 즉시 양육권 재심 청구를 넣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죠. 아이의 건강과 돌봄에 문제가 있었던 기록이 명확하니 이번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민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민우 군은 최근 응급 상황 시 보호자의 부재로 병원에 홀로 실려왔습니다. 이는 아동의 돌봄 환경이 부적절했음을 시사합니다. 본 재판부는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민우 군의 양육권을 생모인 박지민에게 귀속함을 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우를 안고 단단히 약속했어요. 다신 너한테 상처 안 줄게. 이젠 엄마가 지킬게. 판결이 난 뒤 시어머니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너 이걸로 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내 아들이 망친 건 내 인생이었고 내가 되찾은 건 내 아이야. 가끔 민우는 묻습니다. 엄마, 내가 왜 그 집에 갔었어? 엄마가 널 잠깐 잃어버렸었거든. 근데 다시 찾았지. 보물처럼. 아이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엄마는 아이 앞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민우를 되찾고 조용한 날들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어요. 일이 아무리 고돼도 아이 얼굴 한 번 보면 피로가 싹 풀렸죠. 그런데 그 평온은 너무도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출근하려는 저를 현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 구석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로 그는 웃었습니다. 지민아, 나 너한테 해줄 말 있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말이야.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건 출생증명서 사본과 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이건 내 도장이야. 내 이름이야. 그런데 왜 내 손에 있어? 엄마가 준 거야. 너랑 공동 명의로 잡은 집 다시 좀 정리하려고. 며칠 후 저는 부장님께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지민 씨, 개인적 문제로 인한 민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최근 전 남편이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 맞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 의지와는 무관한 방문이었어요. 기관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인사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회사에서 일 잘한다며? 계속 일하려면 나 좀 도와줘야지. 도와줘? 도장 들고 협박하는 걸 도와달라고? 아니, 민우 명의로 전세 자금 대출 좀 받자. 상가 대출 연체돼서 나 진짜 죽을 지경이야. 민우는 애야. 내가 망친 집안 살리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지민아, 지금 우리 엄마 병원비도 없고 너 진짜 그렇게까지 차갑게 나올 거야?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고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구청으로 향했죠.
박지민입니다. 인감 등록 전면 폐기 신청하려고요. 분실 처리와 함께 재등록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다지만 저는 인감도장을 바꾸며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도 내 아이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할 거야. 그날 밤도 평소처럼 민우를 재우고 다시 제자리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민우도 웃고 나도 버티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쾅쾅 3번, 4번 점점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아, 문 열어. 나야 나잖아. 내 아들이잖아. 내 집이잖아. 그 목소리, 술에 취해 헛웃음을 섞은 채 울분을 삼킨 말투. 저는 곧장 민우를 깨우지 않으려 불을 끄고 조용히 숨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벌써 일어나 있었고 그 작은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아빠야? 응 민우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110이죠?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아이도 같이 있고요. 긴급하게 와주세요. 15분도 안 돼 도착한 경찰이 현우 씨를 말없이 데려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며 말했어요. 내 아들한테 갈 권리 있어. 내 집이야. 내가 뭔데 문을 잠가. 다음 날 저는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정황과 녹음, CCTV를 제출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술에 취해 폭언을 하고 주거 침입까지 한 기록이 있다면 접근금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 아빠가 애 좀 보겠다는 게 죄야? 죄요? 아이 앞에서 난동 부린 게 죄죠. 그 아이 벌벌 떨며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넌 진짜 뻔뻔하다. 그렇게 아들 이용해서 우리가 해준 집도 뺏고 우리 현우 인생도 망치고. 그 집이요? 우리 엄마가 팔아 만든 집이에요. 이용당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죠. 그날 밤 민우와 작은 인테리어 가게에 갔습니다. 민우야, 우리 집에 걸 시계 하나 골라볼까? 이거, 공룡 있는 거. 벽에 시계를 걸고 같이 앉아 손바닥으로 이름을 쓰며 말했죠. 여기는 우리 둘만의 집이야. 누구도 허락 없이 못 들어와. 민우를 위해 지켜야 했던 건 큰 집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히 잠들 수 있는 밤, 그리고 문을 잠글 수 있는 마음의 안전이었죠. 그날 이후로 민우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엄마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우와의 평온한 날들이 조금씩 제 삶을 회복시켜주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우편함에서 보험회사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계약 변경 안내문이라는 표기를 보고 처음엔 스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자 전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험 계약자 박민우 아들, 피보험자 박민우, 보험 수익자 최명자 시어머니, 가입일자 우리가 이혼하기 2개월 전. 이게 뭐야? 민우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수익자가 그쪽 어머니라고?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해당 보험은 미성년자인 민우군 명의로 가입된 상품이며 수익자는 조부모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에 대한 동의자는요? 법정 대리인으로 당시 붙인 박현우 씨가 서명하셨습니다. 그는 아이 명의로 보험을 들고 자기 어머니를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의심 여지가 있는 재정적 조작입니다. 보험 취득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에 재정보호 심의 청구를 냈습니다. 지민 씨, 이게 그리 큰 문제인가요?
그냥 보험 하나일 뿐인데 아이 목숨값을 미리 계산한 사람한텐 보험일 뿐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애 앞에서 뭘 노린 건지 이제 더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너 진짜 어디까지 하려고 그래? 끝까지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디까지라도요. 민우의 이름을, 그 아이의 생명을 돈의 조건으로 만든 사람들. 전 이제 그들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집에는 새 커튼이 달려 있고 아이 키에 맞춘 낮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우리 집 통장이야. 이제 민우 이름으로 조금씩 저금하려고. 우와, 내 통장이야? 응. 우리 민우가 큰 사람 되도록 엄마가 지켜줄게. 사람은 가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저는 민우를 빼앗기고 제 자신도 잃을 뻔했지만 다시 민우를 안고 제 이름을 되찾고 우리의 하루를 지켜내며 알게 됐어요. 엄마라는 건 매일을 다쳐가며도 끝끝내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걸요. 결혼보다 이혼이, 이혼보다 아이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웠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